네, 지난 100일 동안은 민생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빠르게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경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했고 장기간 내수 침체로 인해서 허약에 빠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최근에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고 3,370도 돌파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코스피 지수 언급하면서 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식시장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자평이었고요. 다행히 신속한 추경 또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 쿠폰 지급으로 힘을 입어서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경기 지표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는 원래 말한 건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큰 걸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거든.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뭐라 그럴까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장도 뜨겁게 반응을 했죠. 예,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제 기자회견 그 긴 것 중에 그래도 국민들의 좀 관심이 쏟아졌던 게 이게 양도세, 주식 양도세하고 부동산 얘기 좀 많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라는 게 얼마 이상 쥐고 있다 그거 팔면은 세금 낸다 이 기준이잖아요. 지금은 50억 원이었는데 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서 더 강화하겠다. 요걸로 지금 좀 갑론의박이 있는데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50억 원 현행 유지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 모습이 보였고요. 예. 일단 새 정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생산적인 금융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하면은 역시나 믿고 가는 건 부동산이다 이런 그런 신념이 너무 확고하게 뿌리 내려다 있고 네. 그래서 좀 너무 유동자산이 매우 적다라고 진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금융 투자, 주식 시장으로 돈을 돌게 하겠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가가 순자산 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하자면은 서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해외 선진 주식 시장에 되게 공격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금액이 200조 원에 달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금융시장이 너무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한 거고 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 센 상법 이렇게 워딩을 해버리니까 그게 마치 나쁜 법안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다기보다는 그 더 세게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러면 그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게 그 상속세 같은 경우에 이제 180억 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상속세법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질문에 답을 하다가 그 김용범 정책실장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런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대책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갭 투자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한 그 발언은 수요 관리에 집중하겠다, 투기 수요를 통제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한 거는 앞으로 추가 대책이 여러 번 더 나올 것이다. 이거를 예고한 거고요. 네. 다만 그 대책 강도나 횟수 등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부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단순한 빚이 아니고 국가의 성장 동력을 살리는 씨앗 자본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예, 이게 뭐 나라에서 돈 풀고 할 때마다 일각에서 뭐 돈은 어디서 나냐, 포퓰리즘이다, 뭐 네.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저거 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우려나 뭐 비판의 시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로 100조 원을 만들었으면 그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 써가지고 그거를 우리 뭐 다 이거 뭐 사라지게 펑펑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이거를 생산전 분야에 다시 돈이 돌게끔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특히나 저는 이 부분을 좀 봤는데요.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을 안 쓰면 경제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은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인즉슨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도 포퓰리즘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해석이 되거든요.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재정을 쓰고 또 투자하고 생산을 키우면 몇 배의 GDP 증가를 갖고 올 것이고 GDP가 늘어나면 이렇게 되겠죠. 비율 계산을 할 때 분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채를 발행하면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한 우리가 50% 약간 넘는 정도가 될 텐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많이들 넘고 있다라고 비교를 하기도 했고요. 예. 지금까지 전 정부가 그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80조, 90조 원쯤 되는데 돈이 없으면 장부에 쓰고 써야 된다라고도 직격했어요. 그러니까 장부상 국가 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는데 그런 거죠. 뭐 돈은 정부의 돈은 늘 이제 뭐 빠듯하게 했고 써야 되는 상황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장부에 써서 드러나는 차이점, 그 써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게끔 쓰는 그 차이점을 언급을 한 것 같고 예. 그 입장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피력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